굉장히 특별한 분인데요. 바이오 이코노미 시대의 핵심, 데이터와 헬스케어 4.0을 통해 미래 건강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마이크로 바이옴 전문가 HEM 파마의 지요셉 대표를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M 파마 지호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저께 제가 리허설 한다고 이 무대에 올라와 보고 사실은 어저께부터 거의 약간 공황이 오는 것처럼 무대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오늘 할 이야기를 다 잘 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잠도 사실은 많이 설쳤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해 시작을 알리면서 부산에서 만난 게 지난 10월 가을인데 벌써 봄이 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거의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6개월 동안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들은 좀 후회스러운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신났던 6개월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열심히 하셨고 충분히 칭찬받으실 수 있으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충분히 즐기고 그리고 다가오는 6개월을 나갈 수 있는 힘을 충전하는 저희가 진짜로 비전을 가져가는 방금 신 대표님께서 많은 비전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비전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거든요. 이 비전을 가지고 남은 6개월 다음 주 내일부터 다시 일어나서 저희 나갈 수 있는 귀한 날 즐거운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10월 부산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이 함께 시작한 HEM 파마라고 하는 회사를 11월 달에 상장을 시킨 건데요. 아마 제가 느낄 때 그 경험이 ABO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날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상장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제가 이름이 요셉인 것처럼 꿈쟁이 요셉인 것처럼 어려서부터 정말 많은 꿈을 꿨거든요. 커서 되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바이오 회사의 대표라는 꿈은 한 번도 꿔본 적이 없다라는 걸 그날 다시 알게 됐습니다. 진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진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주마등처럼 그 나날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경영과 IT라고 하는 전공으로 대학을 입학을 했던 날부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3학년 때 식품과 건강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고 내 인생은 앞으로 바이오다. 나는 내가 앞으로 몇 년 편하게 살 거면은 그냥 경영 IT 가지고 취직해서 살면 되겠지만 내가 진짜 다가오는 30년 동안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은 나는 바이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선택을 했던 그러니까 세상에서 엄청난 큰 변화를 겪는 그 선택을 했던 날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그게 아마 여기 계시는 이 13,000명이나 되는 분들과 제가 느낄 수 있는 저희가 하는 일은 달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질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저희의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 친구들 다 경영 IT 잘 졸업해서 취직할 때 저만 혼자 바이오 생명과학을 새로 하겠다고 30살까지 학부 생활을 하고 30살이 돼서 결혼을 함과 동시에 한 달에 40만 원 받는 석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와이프랑 둘이서 통장에 잔고가 0원이 돼서 둘이 울었던 날도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바이오의 꿈을 다 이뤘다 하고 교수라는 자리에 간 다음에는 또다시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창업이라는 거를 하고, 그 회사를 시작하면서 다음 주가 월급날인데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울면서 기도하던 날들도 엄청 많았고요. 그러고 지나서는 코로나라는 거를 겪으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50명이라는 직원들을 해고를 하면서 그들을 앞에다 두고 한 명씩 한 명씩 인터뷰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길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사실은 한 가지가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단 한 가지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제가 꿈꾸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비전 그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냥 바이오의 바자도 모르는 그 투자자들을 만나러 나가는 그 하루, 그 직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러 가야 되는 그 하루, 그날은 정말로 내가 오늘만큼은 진짜 이 이불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은 그 이불을 제끼고 옷을 입고 회사를 갈 수 있었던 거는 당장의 오늘, 내일, 다음 주가 아니라 제가 꿈꾸고 있었던 20년, 30년, 이제 아메이와 함께 하면서 10년 이내에도 가능한 제가 꿈꿔왔던 바이오 헬스케어의 미래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도대체 어떤 비전을 꿈꿨길래 정말 아무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아메이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씩 강의를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질리지도 않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를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저 사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달려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비전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도 아메이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아메이를 신뢰하는 그 비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내일 모레 그 또 다른, 제가 투자자들을 만나며 거절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또 다른 거절과 어려움의 하루를 나갈 때 오늘 내일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메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을 꿈꾸면서 나갈 수 있게끔 오늘 제가 꿈꾸는 그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꿈꿨던 비전은 하나, 무엇이냐?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옛날에는 바이오라고 하면은 제약회사들, 그 제약회사들만 가지고 있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기업의 성장률은 연 9.9%, 제약회사들의 성장률은 4.1%만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식품과 건강이라는 그 한낱 별거 아닌 교양 수업을 듣고 나서 꿈꿨던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MBC가 큰가요? 유튜브가 큰가요? 너무 쉽나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10년 전에 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마트가 큰가요? 쿠팡이 큰가요? 이거 제가 5년 전에 질문했다면 여러분들 대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이 바이오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제 바이오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그 고정관념에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야 되는 길은 삶의 질을 책임지는 바이오 헬스케어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당장 내일은 아니에요. 내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 거는 지금과 같이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를 둘러봐도 정말로 이 많은 노령 인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까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들의 삶의 질을 지켜주면서 그들을 노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은 방금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뒤에 아마 이런 질문 제가 여기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 파이저가 큰가요? 아메이가 큰가요? 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 시대, 지금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이 시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방금 예로 드렸던 유튜브, 쿠팡,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들이 클래시컬한 고전의 사업들을 전부 다 5년, 10년 만에 다 짓누르고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그 데이터를 얼마나 가치 있게 빠르게 모아냈느냐에서 그 사업의 성과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이오, 근데 문제는 바이오는 뭐냐? 바이오는 왜 안 되냐?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유튜브나 쿠팡 같은 경우는 사람들 그냥 멤버십 만들고 소비만 해도 그 소비의 패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거. 유튜브는 그냥 옛날에는 TV 틀어놓고 이 중에서 네가 골라봐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열면은 내가 봐야 되는 게 뭔지를 알려주면서 바로바로 피드를 넣어주는, 이 사람들의 이게 보는 패턴을 읽어드리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모으기가 쉽지만, 바이오에서의 가장 큰 문제, 제가 이 바이오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다. 바이오 이코노미가 이제는 건설도 아니고 모터 컴퍼니도 아니고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선박 회사도 아니고 바이오인데, 제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바이오 회사가 앞으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기업이 될 거다라는 꿈을 가졌던 거에서 첫 번째 허들이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근데 제가 아메이를 만나는 순간 제 눈이 번쩍 띄어버렸어요. 이 아메이를 보고 나니까 아메이는 어찌 보면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가장 빠른 속도로 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이 아메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모으려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투자하면서 10년간 모은 데이터베이스가 3만 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마이크로바이옴 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은 나라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식품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에다가 1년에 수십억씩 돈을 주면서 1년에 1000개씩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있는데, 그것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저희 마이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마이랩의 데이터가 이미 7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저번 달 기준으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2배가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국립보건원이 10년간 모았는데, 아메이가 단 2년 만에 미국 국립보건원의 2배가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모았어요. 한국식품연구원이 수십억씩 돈을 들여가면서 1년에 1000개씩 너무나도 어렵게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 달에 저희 지금 2월 20일밖에 안 되는데 4000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한 국가가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몇 년을 모아야 되는 데이터를 아메이는 다달이 모으고 있어요. 다달이. 여러분,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파이저가 큰 기업입니까? 아메이가 큰 기업입니까?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 제가 신세계 이마트가 큽니까? 쿠팡이 큽니까?를 5년 전에만 물어봤어도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아메이는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바라볼 때 이 성장세가 가늠이 가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을 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제가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면은 아메이랑 뭐를 한다라고 하면은 교수님들이 그냥 뭐 그러려니 뭐 무슨 연구하겠지 이러고 쳐다봤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학회 가서 발표하면은 그 교수님들이 나도 아메이랑 연결 좀 시켜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정말로 그분들은 저한테 반칙한,
아메이랑 같이 이렇게 반칙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데이터베이스를 그런 속도로 연속적으로 이제 저희 마이 웰네스랩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끌고 가는 바이오 헬스케어 데이터 산업의 이 속도는 전 세계 어느 기업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또 하나의 파워가 있어요. 아메이가 가진 파워. 제가 아메이랑 처음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도 놀랐던 게, 아니 우리 학계에서도 아직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의 존재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아메이라는 기업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까지 깊숙하게 알고 들어올 수가 있지? 라는 거를 트래킹 해봤을 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파워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 사실 여기서 잠시만 제가 바이오 얘기를 할게요. 1980년대 90년대에 건강, 도대체 사람의 건강이란 무엇인가? 아까 신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웰네스,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건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건강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80년대, 90년대 과학자들이 다 생각하고 있던 것은 유전자였어요. 우리가 유전자를 해석해내고 나면은 건강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2000년대 초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다음에 아메이가 정말 빠르게 나갔던 게, 제가 아메이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메이는 이미 2014년 10년도 넘어 전에 스탠포드와 함께 웰네스라고 하는 연구, 100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사람들의 엑스포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더라도, 두 사람이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더라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의 요소들, 물, 이스프링, 애트모스피어, 공기, 그 사람들이 먹는 것, 더블 X, 파이로프로틴, 이런 것들의 주변의 환경, 엑스포점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을 아메이는 이미 알았고, 여러분의 아메이는 10년도 전에 100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어느 기업도 가지 않는 웰네스라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메이가 알게 된 더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전자와 엑스포점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이면서 똑같은 엑스포점을 겪고 있는 같이 사는 사람들조차도 건강 상태가 좌지우지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메이가 그 어느 국가와 기업보다도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연구를 그 어느 기업보다도 먼저 시작한 아메이라는 이 기업은 제가 처음 만나서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어떻게 한 회사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실제로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더 놀라운 거는 아메이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속도를 봤을 때 저는 그 순간 이미 직감했습니다. 이 아메이가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이내에 바이오 헬스케어의 판도를 바꿔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이오 빅데이터 기업이자, 이 바이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케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것은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자료가 재작년인가 나온 자료인데, 정말 놀랍게도 이 자료를 저희가 상장을 하느라 거래소에다 제출하려고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자료가 너무 놀라워서, 이 자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메이가 스타그룹에 속해 있는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 마켓, 개인 맞춤형 시장에서 스타그룹으로서 가장 빠르게 이머징하는 리더라는, 그것이, 이거는 저희나 아메이가 한 게 아니라 제3기관에서 이러한 레포트를 출간을 할 정도로, 여러분의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만났을 때, 이거는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유튜브가 가는 것보다도 10배, 20배, 수백 배의 파급력이 있는 엄청난 바이오 헬스케어의 판도를 바꾸는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전이 제가 그 아침마다 힘들 때 저를 일어나게 하고
오늘 또 다른 거절을, 투자자로부터 또 다른 거절을 당하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이불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돼준 원동력이 저는 바로 이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이 비전이 심겨지면 좋겠어요. 이 비전을 가지고 액션을 할 때 남은 6개월 저희 진짜 성공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내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양의 데이터베이스와 하이 퀄리티의 제품들과 마이 웰네스랩, 마이랩 이 수많은 플랫폼이 합쳐져 가지고 이 바이오 빅데이터가 만드는 이 세상의 변화에 딱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퍼펙트 타이밍에 아메이가 지난 1000만 불의 스탠포드 연구, 수백만 불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레일도 다 만들어 놨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기차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타이밍에 딱 이 기차에 탑승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메이가 2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저는 많다라고 생각해요. 2조가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가 바라보는 상대는 이제는 파이저 200조에 달하는 그 글로벌 제약회사가 아메이가 넘어서야 될 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모두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힘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바이오 헬스케어의 진정한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여정에 저희가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제가 처음에 제 인생을 바꿔냈던 그 작은 비전이 함께 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HM파마 대표이사 지호셉입니다. 이번 마이크로바이옴 리포트는 디자인부터 분석 항목까지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한눈에 나의 장 건강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 요약 방식과 그래프 디자인이 개선되었고 나의 위치, 현재 상태, 앞으로의 관리 방향까지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화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최신 연구들을 반영해 건강 정보들을 업데이트하였고 각 지표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여 콘텐츠도 보다 풍성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를 더 쉽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 결과 페이지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 종합 결과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장내 유익균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재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건강 수준이 표본 평균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나타냅니다. 주의 단계는 대부분의 지표가 전체 평균 대비 낮은 상태로 불균형한 장 환경 또는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및 추천된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통 단계입니다. 전체 지표가 평균 수준과 비슷한 상태로 정상 범주 안에 있는 건강한 장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관리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호는 주요 지표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내 환경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방심하지 않고 지금의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15가지 항목들도 각각 대사 면역 건강, 신경 건강, 소화기 건강, 영양소 대사, 피부 근육 건강 총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 카테고리에서 장내 미생물의 긍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 주의, 보통, 양호 3단계로 구성했습니다. 주의 단계는 카테고리 내 대부분의 건강 항목들이 장내 미생물의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한 단계. 보통 단계는 카테고리 내 대부분의 건강 항목들의 장내 미생물의 긍정적인 영향이 평균 수준인 단계.
양호 단계는 카테고리 내 대부분의 건강 항목들이 장내 미생물의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래프의 형태가 개선됐습니다. 이전 리포트에서는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 위에 내 위치를 표시했기 때문에 나는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포트 업그레이드에서 주요 결과 그래프들을 바 그래프로 변경해 내 결과가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명확하게 구간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장 건강 상태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정확히 구간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관리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령대별 평균 지표를 제공해 나는 또래보다 장 건강이 괜찮은 편인지 아니면 관리가 더 필요한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전체 평균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또 하나의 정보가 추가된 것인데요.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대비 내 수치가 낮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내 위치가 어디에 속하는지 새로운 결과지에서는 한눈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는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의 기준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분석 결과를 확인하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솔루션 정보들을 모아서 나의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프로바이오틱스부터 생활습관, 권장 식단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한 페이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피마스 유형은 내 장 환경에 가장 잘 작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조합을 HEM 파마 특허 기술인 피마스 실험으로 찾아낸 결과입니다. 두 번째, 맞춤 생활 습관 3가지 분석 키트 발송 전에 작성하신 건강 설문을 토대로 나의 장내 환경 개선에 가장 중요한 식생활 변화 항목을 선별해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장 식단은 작성하신 건강 설문과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건강 항목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기반으로 나의 장 건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건강관리의 기본으로 삼고 마이랩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다회차 리포트를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 나의 장 건강 변화를 추적하고 비교하며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분석 결과 히스토리 파트가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정보를 담아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장 건강의 핵심인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을 기준으로 4개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룹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와 이전보다 나의 위치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위치를 기준점 삼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해야 할지와 무엇을 더 보완해야 좋을지 알려주는 건강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그룹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균형 잡힌 장 환경 그룹인 B 그룹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모두 높은 가장 이상적인 장 환경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낮은 D 그룹입니다. 보유한 장내 미생물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균형 있게 잘 생성하고 있지만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은 장 환경입니다. 이와 반대로 P 그룹은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낮은 그룹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낮지 않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균형 있게 생성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장 환경의 활성도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그룹은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모두 낮은 관리가 필요한 가장 불균형한 상태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그룹은 나의 장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룹별 솔루션도 모두 다르게 제시됩니다.
나의 장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했다면 이제 그에 맞춘 맞춤형 관리 전략을 따라 실천해 볼 차례입니다. B그룹은 균형 잡힌 장 환경을 가진 그룹입니다.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나 고지방 식단을 피하는 것이 좋은 장 환경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권장 재분석 주기에 따라 변화된 장 환경에 맞게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B그룹은 미생물이 활동은 잘하고 있지만 장 속에 미생물의 종류가 적은 상태입니다. 즉,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미생물 인력이 부족한 셈이죠. 패스트푸드와 같은 가공식품, 밀가루, 과당식품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폴리페놀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습관화하면 미생물 다양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발효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적극적으로 섭취해 유익균을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그룹은 장 속 미생물 다양성은 좋은 편이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대사산물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장내 미생물이 일을 잘 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육류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재료, 예를 들면 생선, 견과류, 들기름과 같은 것들을 자주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귀리, 현미와 같은 통곡물 섭취와 더불어 감자, 파스타, 쌀과 같이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냉장 보관하신 다음에 섭취하시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같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T그룹은 장내 미생물의 종류도 부족하고 기능도 떨어져 있는 가장 관리가 필요한 장 환경입니다.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매일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하루 2회 이상 발효 음식을 섭취해서 유익균을 장내에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는 최소한 4가지 이상의 채소류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섭취하시고요. 식이섬유를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숨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장내 환경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전 설문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설문 항목 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식생활습관 8가지 항목에 대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지 이전과 비교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나의 식습관이 좋아졌는지,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어떤 항목이 개선됐고 어떤 항목은 여전히 부족한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균형 잡힌 장 환경을 가진 그룹의 식생활습관 패턴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 35,000건의 데이터 중에서 핵심 지표인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모두 높은 그룹과 모두 낮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식생활 습관 패턴을 저희가 발견했는데요. 바로 다양성, 균형성, 규칙성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장 환경을 가진 그룹은 식사를 할 때 채소를 자주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한 끼에 여러 가지 종류의 채소를 골고루 포함해서 구성하고 과일이나 발효식품도 특정한 것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섭취하는 습관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최소한으로 섭취하고 과자나 빵처럼 단맛과 기름이 많은 간식은 절제하고 균형 있는 식단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운동하고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여서 장내 생태계의 다양성과 대사물질의 균형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기반이 된 겁니다. 이처럼
장 환경이 좋은 그룹의 식생활 습관을 참고해서 나의 식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훨씬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했는데도 나는 왜 장 건강 지표가 개선되지 않았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된 레포트에서는 그 원인을 함께 추적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바이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도 체크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매우 민감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일상 속 여러 요인들로 쉽게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첫째, 우리가 흔히 먹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초가공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억제하고 해로운 균의 비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둘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활동은 수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기능 저하와 독소 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항생제나 진통제와 같은 의약품의 반복적 사용은 미생물 군집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장내 환경에게는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잦은 음주와 과도한 스트레스는 장 점막을 약화시키고 장벽 기능을 떨어뜨려서 유해 물질이 최대로 유입되기 쉬운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벽 기능이 약해져 있는 상태도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면역 이상, 염증 반응, 흡수 장애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고지방 식이 습관, 특히 포화지방 위주의 식사는 장내 균형을 무너뜨리고 비만, 당뇨, 대사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곱째, 수면 부족 또는 수면의 불규칙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짧은 수면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낮추고 장내 리듬을 흐트러뜨린다는 데이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레포트에 제시된 솔루션만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생활 속에도 이런 요소들이 숨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지속적인 장 환경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종합 결과가 주위로 나왔다면 지금 나의 식생활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더 큰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나의 결과 중에서 어떤 지표가 낮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식습관, 생활습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전략 같은 것들을 함께 적용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점에서는 나의 장 환경에 맞춘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HM파마의 피마스 기술은 6가지 프로바이오틱스를 내 장 환경에 직접 테스트해보고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제안해주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나 미생물 다양성이 낮으신 경우에는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의 섭취, 가공식품 줄이기, 주기적인 유산소 운동 같은 생활습관 변화도 함께 실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6에서 8개월 후에 다시 리포트를 확인하며 내가 실천한 관리가 실제로 변화를 이끌었는지 추적해보는 것이 건강한 루틴 형성의 핵심입니다. 지금 상황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시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시작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결과에서 특정 카테고리에 주의가 표시되었다면 그건 해당 기능과 관련된 미생물의 분포도가 평균보다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 특정 해당 기능을 돕는 미생물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 면역 건강 카테고리에서 주의가 나왔다면 대사 또는 면역 관련 장내 미생물이 줄어들었거나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건강 영역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해당 기능성과 관련된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추가 보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특정 건강과 관련된 미생물의 개선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전체 환경의 균형이
잘 잡혀야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역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와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에 도움을 주는 식습관, 그리고 유해 요인을 줄이는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 건강 항목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지금 내 장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맞춰서 관리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표본과의 비교를 기준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표본은 모든 연령대의 장 환경 상태를 포함한 평균값으로 장 건강의 전반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저희가 제시하는 거고요. 반면에 연령별 표본 비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이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참고지표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즉, 내 또래와 비교했을 때의 위치를 보조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관리 방향이나 솔루션 적용은 전체 평균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두 수치를 함께 보시되 개선 방향성과 목표는 항상 전체 표본과 비교한 결과를 가지고 따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산균은 면역에 좋나요? 저는 피부가 안 좋은데 추천된 유산균은 피부에 도움을 주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시중의 유산균 제품들은 주로 특정 균주가 면역이나 소화, 장운동과 같은 건강 기능에 기여한다는 문헌, 논문들 기반 정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HM파마의 맞춤형 유산균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피마스라고 하는 자체 특허 기술을 통해서 고객님의 장내 환경을 그대로 복제하고 그 안에서 6가지 유산균 조합을 직접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은 어떤 균이 일반적으로 어디에 좋아요 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고객의 장 환경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는 조합이 무엇인지를 미생물 변화와 포스바이오틱스 생성량을 기준으로 개인에 맞춰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에 적혀 있는 균주들이 꼭 면역, 피부, 다이어트용으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장에서 실제로 가장 효과를 보이는 조합으로 추천된 개인 맞춤형 균주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추천된 피마스 유형은 일반적인 정보 기반 추천이 아니라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와 반응 결과에 근거한 맞춤형 솔루션인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HM파마 대표이사 지호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변화 중에서도 이번 업그레이드된 리포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컨텐츠, 바로 뷰티르산 수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뷰티르산은 장 건강, 면역, 신경계까지 연결되는 대표적인 단세지방산으로 이번 레포트에서 처음으로 개별 수치를 측정해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기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지표와는 어떤 차이 관계가 있으며 나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뷰티르산은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단세지방산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 로제베리아 스피시스, 유박테리움 렉테일 같은 장내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분해한 뒤에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바로 뷰티르산이죠. 이 뷰티르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장 점막세포에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이자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뷰티르산이 있어야 장벽이 튼튼하게 유지되고 외부의 해로운 세균, 독소 같은 유해 물질이 혈액 속으로 넘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뷰티르산이 부족해지면 장벽이 헐거워지고 틈이 벌어져 몸 안으로 불필요한 물질이 유입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이처럼 장 점막의 구조가 무너지면 호르몬, 면역, 신경계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충분한 뷰티르산을 생성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장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뷰티르산 수치는 나의 장내 미생물들이 생성하는 단수의 지방산 중에서 뷰티르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높음, 유사, 낮음 이러한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 높음인 경우에 내 장 속 미생물들이 뷰티르산을 잘 생성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뷰티르산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장 점막 보호와 같은 장벽 기능도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유지해야 할 목표 상태이기도 합니다. 평소처럼 채소와 식이섬유를 고르게 섭취하고 과도한 가공식품이나 음주, 스트레스를 피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장 상태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유사 단계는 나의 뷰티르산 생성 비율이 전체 표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즉, 정상적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장내 미생물의 활동도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개선하면 더 건강한 상태로 도달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의 섭취, 운동 등을 통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끌어올릴 여지가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낮음으로 나올 경우 지금 나의 장내 환경에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 유익균이 부족하거나 해당 미생물들이 활성화되기 위한 식이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단순히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관리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 섭취, 발효식품 보강,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및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통한 장내 환경 개선을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꾸준한 걷기, 스트레스 관리, 수면 습관 개선 등 생활 전반의 리듬을 바로잡는 것이 뷰티르산을 생성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번 리포트에서는 나의 뷰티르산 수치를 단순히 전체 평균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장 환경을 가진 그룹의 평균과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장 환경 그룹은 HEM 파마가 보유한 데이터 중 미생물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모두 상위 10%에 속하는 우수한 그룹만을 선별해 기준으로 삼은 집단입니다. 즉, 단순한 평균이 아니라 실제로 장내 환경이 건강한 사람들과의 차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이죠. 이처럼 뷰티르산 지표는 단순한 결과 수치가 아니라 내 장에서 미생물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 중심의 핵심 지표입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리포트에서는 기존에 제공해드렸던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지표와 뷰티르산이라는 새로운 지표 두 가지 결과가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쇄 지방산을 포함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 물질들이 얼마나 균형 있게 생성되었는지를 분석한 종합 지표로 현재 장내 대사 활성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뷰티르산 지표는 전체 단쇄 지방산 중에서 장 건강과 면역의 핵심적인 뷰티르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따로 보여주는 정밀 지표입니다. 따라서 두 지표를 함께 해석할 때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라는 종합 지표의 결과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뷰티르산 수치를 참고해 내 대사 활성의 방향성과 완성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과 뷰티르산이 모두 높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장내 미생물의 대사 시스템이 균형 있게 잘 작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의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식이섬유와 발효식품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꾸준히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무언가를 바꾸기보다는 유지와 꾸준함이 핵심 전략입니다. 두 번째,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높지만 뷰티르산만 낮다면 전체적인 대사 활성도는 괜찮지만 특히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 미생물군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식이섬유 섭취를 더 강화하고 프로바이오틱스, 특히 맞춤형 솔루션 섭취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물 충분히 마시기, 인스턴트 음식 줄이기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뷰티르산 수치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자체가 낮은 경우 장내 유익균이 전반적으로 활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뷰티르산 수치가 높다고 해도 전체 대사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지표 개선에 맞춰야 합니다. 이럴 땐 기본적인 장 건강 관리 루틴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다양한 식재료, 특히 채소와 통곡물을 포함한 식단을 구성하며 운동과 수면 리듬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에 맞춤형 솔루션 섭취도 병행하면 전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지표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고 내 장 환경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게 해주는 짝꿍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식이섬유를 분해해 단쇄지방산이라는 유익한 대사물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뷰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이 가장 대표적인 단쇄지방산의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뷰티르산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뷰티르산은 장 점막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이면서 장벽을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주요 신호물질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논문에서 뷰티르산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장 누수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뷰티르산은 단순히 마이크로바이옴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초적인 방어 체계를 결정짓는 미생물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는 핵심 지표 물질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번 리포트에서는 전체 단세 지방산 중에서도 특히 뷰티르산의 비율을 따로 측정해서 장 건강의 기초 체력 같은 부분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구성을 했습니다. 뷰티르산 수치가 낮다고 해서 지금 내 장 건강이 나쁘다 라고 직결해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수치는 장내 미생물이 뷰티르산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지 진단 결과가 아닙니다. 현재 장 환경의 상태를 나타내는 참고 지표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낮은 뷰티르산의 수치는 이 뷰티르산을 생성하는 특정 미생물 균종이 부족하거나 이 미생물들이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는 식이섬유의 섭취가 적어서 이 균들이 활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내 환경을 좀 더 잘 관리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식습관이랑 생활 리듬을 실천하다 보면 뷰티르산 수치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뷰티르산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장내 유익균들이 잘 살아서 활발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건 장내 미생물이 뷰티르산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주 원료인 식이섬유의 섭취를 늘리는 거예요. 고구마, 현미, 보리, 양배추, 브로콜리, 콩 이런 식으로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 섭취를 하면 이거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뷰티르산 생성의 기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효식품, 예를 들어서 김치나 요구르트나 된장처럼 유익균이 살아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장내 미생물들의 전반적인 뷰티르산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재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처럼 내 장내 환경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면 뷰티르산 생성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이나 충분한 수분 섭취, 가공식품, 음주 절제, 스트레스 관리처럼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들이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뷰티르산 수치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